그럼 마지막으로 자동차 역시 저희 김경률 책임연구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자동차업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동차업 역시 2025년을 좀 돌이켜보자면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던 해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자동차업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이 전개되면서 업계의 대응력 확보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면 하반기에는 관세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가운데 7월 말 한미 무역 협정 이후 관세율 인하가 지연되면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2025년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최종적으로 2025년 11월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율을 소급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뒤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2025년과 2026년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기업평가는 2026년 자동차 산업의 사업 환경을 비호적으로 전망합니다.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가격 인상을 통한 관세 전가가 쉽지 않은 영업 환경을 고려하면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관세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여 완성차 업체 간 친환경차 판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관세 회피와 현지 침투율 확대를 위해 유럽 시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중장기 경쟁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다만 실적 방향성은 2025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2026년 현대차와 기아가 부담할 관세액은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극적인 신차 출시와 믹스 개선에 따른 평균 판매 가격 상승, 원가 절감 등을 통해 대응하고 우호적인 환율 흐름도 실적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다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높은 인센티브가 실적 개선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판매량 측면에서는 내연기관부터 전기차에 이르는 차종 대응력을 바탕으로 각 시장별 니즈에 맞는 신차와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를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판매량 확보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장에 대해서도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신차를 출시하면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평가는 2026년 자동차 산업의 등급 전망을 중립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네, 2025년 자동차 산업을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국내 자동차 산업을 정의한다면 정말 관세 빼고 다 좋았던이라는 말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인플레이션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 우려가 확대되었지만 관세 부과전 선수요와 현대차 기아의 가격 유지 전략이 유효하면서 미국 시장 판매량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과 신흥 시장에서도 현지 특성에 맞는 신차와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를 지속하면서 전년 동기와 유사한 글로벌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역시 관세였습니다. 믹스 개선에 따른 평균 판매 가격 상승, 우호적인 환율 영향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 현대차 2.6조 원, 기아 2조 원의 관세가 실적에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전년 동기 대비 저하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세는 비단 현대차와 기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GM이나 포드 등 북미 빅3를 포함하여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들 모두 관세 부담에 직면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성차 업체 간 이익 펀더멘털 차이가 관세 대응력 차이로 나타나면서 현대차와 기아, 토요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한 반면 그 외 완성차 업체들은 적자 전환하거나 소폭의 이익을 시현하는 데 그쳤습니다. 10월 29일 에이펙을 계기로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관세 및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한 세부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되면서 2025년 11월 1일부터 자동차 부품 품목별 관세율 이나 소급 적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소비 심리 위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주요 경쟁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만큼 선제적인 가격 인상을 통한 관세 전가는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EU가 모두 15%로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과거 한국이 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해왔던 반면 일본과 EU는 2.5%의 관세율을 부담해왔던 점을 고려한 실질 관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 간 친환경차 판매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프와 같이 2024년 이후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 유럽계 완성차 업체들이 대중화 모델 출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동일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정 수준의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달성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도 규제 대응과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관세 피하 현지 침투율 확대를 위해 유럽 시장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중장기 친환경차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오른쪽은 중국 완성차 업체의 유럽 투자 내용을 정리한 표인데 비아디 같은 경우 2026년 초부터 헝가리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그 외 완성차 업체들도 유럽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로컬라이제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지 생산 기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서는 이제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부담할 월별 관세액이 각각 6천억, 4천억에서 각각 3,600억, 2,4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관세율 인하가 소급 적용되더라도 이미 25% 관세가 반영된 재고가 연말까지 소진될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연간 실적에 반영될 관세액은 각각 4.4조 원, 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부담할 관세액도 양사 각각 4.3조 원, 2.9조 원으로 202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관세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던 2025년과 달리 2026년은 1월부터 관세 영향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적극적인 신차 출시, 믹스 개선을 통한 평균 판매 가격 상승과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관세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호환율 기조도 중단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관세 대응 측면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선진 시장 중심의 경쟁 심화가 높은 인센티브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품 업체들도 전방 완성 차로의 물량이 지속되겠지만 양적 성장 여력이 제한적이며 인건비 상승 그리고 관세 부담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지속되면서 2025년 수준의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등급 전망에서는 2025년 최초 등급 전망을 이제 중립적으로 제시를 하였었는데 실제 신용도 방향성도 중립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영업 실적 및 재무 구조 개선과 대우 위니아그룹 리스크 해소를 반영하여 2024년 중 긍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되었던 두 개 부품사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그 외 업체에서 등급 전망 또는 신용 등급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자동차 및 부품업계의 등급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사업과 재무 측면의 펀더멘털에 기반한 관세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KG 모빌리티는 신차 출시에 힘입은 내수 판매 회복과 수출 확대가 전망됩니다. 부품 업체들의 경우 전방 완성차의 물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완성차 업체와의 협의 등에 따라 관세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2026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주요 크레딧 이슈입니다. 첫 번째는 2026년 자동차 산업 신용도의 키 이슈는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세 대응 방안이 실적에 미칠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 현대차와 기아가 부담할 관세액은 2024년 기준 양사 영업이익률이 각각 3.2%포인트, 2.7%포인트 하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담이 2026년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게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양사는 IR에서도 자주 언급했듯이 미국 시장 소비 심리 위축과 경쟁사 동향 등을 고려하여 관세의 가격 전가보다는 비가격 측면에서 자체적인 대응력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측면에서는 신차를 적극적으로 출시하면서 평균 판매 가격 상승과 낮은 인센티브 운용을 추진하고 생산 측면에서는 기존의 부품 공유에 이어 제조 공정을 공유하는 방식의 원가 절감 로드맵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전사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 메타플랜트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회피와 빠른 시장 대응이 가능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설계되었지만 현재는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하이브리드 차종 생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출시된 펠리세이드 2세대를 시작으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TMED2가 적용된 신차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볼륨 모델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수익성 방어와 점유율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두 번째 크레딧 이슈는 IRA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기 종료가 가져올 미국 시장 경쟁 구도 방향성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산업의 크레딧 이슈와 동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왼쪽 그래프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파워트레인별 비중을, 가운데 그래프는 친환경차 내 파워트레인별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RA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기 종료 전 선수요 효과와 완성차 업체의 일시적인 인센티브 확대가 나타나면서
9월 말까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수요가 전기차로 이동하였으나 10월부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현대차와 기아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9월 말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10월에는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이후 구매 보조금 종료가 반영된 실질 수요가 어떤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완성차 업체에 있어 전동화 전환 같은 경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전동화 대응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완성차 업체는 장기적인 생존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SDV, AI 등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행, 고객 경험 데이터 축적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수요 캐증과 구매 보조금 종료 등 정책 후퇴로 판매량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고 완성차 업체들도 안전, 성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공략을 위한 대중화 모델 출시를 지속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도 전동화 전환 방향성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완성차 업체들이 강화된 친환경 정책이 전개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전동화 전환 대응을 이어가고 미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신차 출시를 연기하거나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등 전략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이익 펀더멘털에 기반하여 구매 보조금에 상응하는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업계 전반이 경쟁력 있는 내연기관 또는 하이브리드 출시를 통해서 전기차에서 비전기차로 이동하는 수요 확보에 집중하고 창출한 영업 현금으로 전동화 관련 투자를 이어가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요 크레딧 이슈는 중국 완성차 업체의 유럽 진출, 현주소와 향후 전망입니다. 2025년부터 유럽 시장에서 승용차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이전부터 15% 감소한 킬로미터당 93.6g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간 단위의 배출 측정이었지만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액션 플랜에서 3년 평균 단위로 배출량은 측정하는 안이 확정되면서 단기 대응 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내연기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차 판매 경쟁이 나타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도 규제 대응과 친환경차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현지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입니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내수 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유럽 시장 침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출 초기에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출 전략이 의존했지만 EU가 2024년 6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위주의 수출 확대와 현지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생산 기반 확보가 마무리될 경우 관세 회피를 위한 전기차를 유럽에서 생산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수출하는 방식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완성차 업체가 해외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하거나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공정 안정화와 램프업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에 물량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현지 생산이 시작되는 2027년 이후부터 가격, 성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점유율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도 상품성 개선, 대중화 모델 출시와 같은 적극적인 친환경차 위주의 사업 재편을 통한 경쟁의 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네,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부품 업체들이 체감할 관세 부담이 완성체보다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저도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궁금하네요. 제가 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는 계속 자동차 업체 위로, 완성차 업체 위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부품업체들에 대한 내용들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이제 연간 15조 내외 영업이익을 내는 완성차 업체가 조 단위의 관세를 부담하는 것과 몇 천억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는 부품업체가 뭐 천억 원대의 관세를 부담하는 것의 무게감을 비교해 본다면 아무래도 후자가 좀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공급망 구조에 있어서도 이제 최근 몇 년간 전방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 간 교섭력 차이가
실적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관세와 같은 부정적 상황이 부품 업체에 더욱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품 업체는 이제 관세를 보전받거나 전가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완성차 업체와의 협상이 필수적인데 완성차 업체도 사실 관세 부담을 차량 가격에 전가하기가 어려운 만큼 부품 업체들이 어떤 수준까지 보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산자 권장 가격, 즉 이제 MSRP라고 부르는 금액의 3.75%에 해당하는 관세 크레딧을 5년간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관세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면서 부품 업체에 대한 관세 보전 부담이 일정 수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차 업체의 입장에서도 공급망 구조가 훼손되면 차량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1차, 2차로 이어지는 부품 업체들의 재무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을 조금 넘겨서 이렇게 여러 산업에 대한 그 내년도 전망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자동차 두 개나 고생해 주신 김경률 책임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다 들으셨고 그 뭐 그 설문장 뜨시면 좀 피드백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내일 같은 3시부터 소매유통, 항공조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는 이제 금융 쪽 6개 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